지난 3월 4일 미 식품의약품안전청 FDA는 한국에서 개발한 항생제 팩티브에 대한 최종 심사에 들어갔다. I'd like to introduce Dr. Gary Patu, the president of GeneSalt, through the course of their hospitalization, and they were looking for all. 같은 시각 신약 개발의 주역들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FDA 심사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12년 동안 쏟았던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것인지 실패로 끝날지는 오늘 이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세계적인 신약 개발을 향해 1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쉼없이 달려왔다. 그 어떤 좌절과 위기도 그들의 도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FDA에서 최종 결과를 알리는 메일이 도착했다. 팩티브가 미 FDA의 신약 승인을 획득한 것이다.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만든 항생제가 세계적인 신약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저는 세균학자로서 그 약의 효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균 일주일의 치료 기간을 5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제 서구 시장은 한국에서 약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세계 항생제 시장은 300억 불. 그 시장에 우리의 신약 팩티브가 당당히 도전장을 내놓았다.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이미 지난 5월부터 팩티브는 국내 시판에 들어갔다.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04년 초. 뛰어난 약효를 인정받은 팩티브는 세계 제약 시장에서 차세대 항생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신약의 영광, 그 뒤안길엔 두 사람의 죽음이 있었다. 신약 개발의 주역 홍창룡 박사. FDA 승인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 기뻐했던 그는 지난 7월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실험실을 떠나 차가운 땅에 묻힌 홍창룡 박사. 그의 곁에는 또 한 사람의 연구원이 누워있다. 최수창 박사. 신약 개발의 영광은 그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1991년 6명의 연구원에게 막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라. 일명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은 사람은 최수창 박사. 신약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연구원들은 모든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만 종이 넘는 약 중에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이때 팀장인 최수창 박사는 항생제 개발을 제안한다.
세계 제약회사에서 가장 많이 도전하는 신약이 바로 항생제였다. 항생제 개발을 하게 된 거는요. 제일 쉽습니다. 왜 제일 쉬우냐면은 예가 많다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개발 히스토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개발하기가 쉬운 분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어든 겁니다. 최 박사는 항생제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세계 항생제 시장 규모는 무려 300억 불. 그 중에서도 호흡기 계통의 항생제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약 개발팀은 호흡기 계통 항생제 개발을 목표로 잡았다. 항생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최수창 박사는 연구원들의 노트 검사를 실시했다. 기존의 항생제보다 효능이 뛰어난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했다. 최 박사는 연구원들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았다. 최 박사님이 첫 번째 오시자마자 노트 검사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죠.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선 지 6개월. 최수창 박사와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실험에 매달렸다. 신약 개발의 관건은 약이 될 만한 신물질을 찾는 일이었다. 세수도 없이 많은 합성 실험을 해보았지만 좀처럼 신물질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뚜렷한 결과가 없자 연구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연구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최수창 박사였다. 세 번의 계절이 바뀌고 신약 개발에 착수한 지 1년이 다 돼가던 시점, 신약 개발팀은 첫 수확을 올린다. 최수창 박사와 연구원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신물질의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 세균 배양 실험을 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항생제가 5ml로 10만 개의 폐렴균을 죽인 반면 신물질은 같은 양으로 3배나 많은 폐렴균을 제거했다. 성공이었다. 세계의 제약회사가 신약물질을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4년. 신약 개발에 처음 도전한 이들로서는 너무나 빠른 성공이었다. 그때는 상당히 흥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그리고 원래 아이디어가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마치 다 된 것처럼 기뻐했었던 것이죠. 최수창 박사는 동물 실험에 들어갔다. 약은 곧 독인 경우가 많다. 세균을 죽이는 원인이 독성 때문이라면 그 물질은 무용지물이 된다. 독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실험이 동물 실험이다. 매일 신물질을 투여해 최소 6개월은 관찰해야 한다. 한 달이 지나도록 실험용 쥐에겐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희망적이었다. 신기루처럼 느껴졌던 신약 개발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팀장 최수창 박사가 쓰러졌다. 위암을 앓고 있던 최 박사는 연구에 방해가 될까 봐 그 사실을 숨겨오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동물 실험까지 문제가 생겼다. 멀쩡하던 실험용 쥐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임무가
새 팀장 남두현 박사에게 주어졌다. 쥐가 죽어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남두현 박사는 해부를 지시했다. 만약 독성 때문이라면 신약 개발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해부 결과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신물질의 독이 너무 강해서 쥐의 내장이 까맣게 타버린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연구원들을 시리에 빠뜨린 것은 최수창 박사의 부음이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아마 연구원들 오면 제가 맨날 그래요. 그림은 맨날 육각형밖에 못 그린다고 그런 거 그리면서 설명도 해주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아마 연구원들하고 그런 일하는 얘기하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해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약회사가 개발한 항생제를 먹고 환자가 죽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하필 신약 개발팀이 발견한 물질과 같은 계열의 항생제였다. 전체 분위기가 아주 절망적인 분위기로 갔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는 당장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굉장히 술을 많이 하는데 술 먹지도 못하고 매일 저녁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게 한 일주일이 넘는 그런 생활을 계속했었죠. 좀 그냥 막막했던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남은 것은 깊은 절망감뿐이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다시 시작됐다. 6명에서 출발한 인력도 2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큰 고비를 신약 개발의 집념으로 이겨낸 연구원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의욕과 활기를 되찾았다. 이때 신물질 합성팀에 새로운 인재가 합류한다. 그가 바로 홍창룡 박사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보스턴 대학 교수를 지낸 홍 박사는 촉망받는 젊은 과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신약 개발에 도전하기 위해 기꺼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홍창룡 박사는 연구벌레로 통했다. 그는 매일 새벽까지 아무도 없는 텅 빈 실험실을 지키며 신물질을 찾는 데 몰두했다. 연구를 시작하면 2, 3일씩 밤을 새우는 것쯤은 예산일. 새벽에 집에 들어가도 겨우 눈만 붙이고 나올 뿐. 홍 박사는 가족을 만날 시간조차 없었다. 저희 남편이 계속 이러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속 이러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 좀 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 좀 해보세요. 계속 그랬더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래. 지금 머리에서 케미스트리가 막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실험하다 두고 나온 그 반응들이 막 돌아간대요. 그래서 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막 그런 중이라서 지금 절 쳐다보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게 연구에 집중하던 어느 날 홍창룡 박사는 퀴놀론계 항생제에 주목한다. 항생제 중에서 퀴놀론 항생제를 개발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전체 항생제 중 퀴놀론계 항생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16%. 그러나 내성균에 강하기 때문에 퀴놀론계 항생제는 차세대 항생제로 각광받고 있다. 개발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신약 개발팀은 퀴놀론계 항생제 개발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신물질 합성에 매달렸다. 말이 쉽지 항생제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요리사처럼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 화학 성분을 섞어서 끓이거나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신물질을 찾는다 해도 약효가 없으면 헛고생만 하는 셈이다. 물질을 만들고 실패하면 버린다. 만들고 버리는 작업이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됐다. 아무 성과 없이 실험은 200번째를 넘어서고 있었다. 막 속에서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당장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맨날 아침만 와도 아침에 오면 씩씩거리고 뭔가 해가지고 막 찾다가 저녁에 가면은 아침하고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심정인 거죠. 어느새 계절은 2번이 바뀌었지만 신약 개발에 대한 홍창룡 박사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홍 박사는 여전히 실험실을 지키며 신물질을 찾고 있었다. 실험은 어느새 303번째로 접어들었다. 홍창룡 박사의 그 끈기가 304번째 물질을 만들어냈다. 실험에 관한 한 홍창룡 박사는 지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차피 신약 개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었다. (2030사로) 불리는 이 물질은 기존의 퀴놀론계 항생제에 옥심 구조가 덧붙여진 무척 독특한 구조의 물질이었다. 홍 박사는 2030사를 즉시 약효 실험실로 보냈다. 그런데 실험 결과를 기다리던 홍 박사에게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다. 2030사가 폐렴균에 대해 기존의 항생제보다 100배의 약효를 보인 것이다. 특히 페니실린 계통이나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버린 균들은 좀처럼 죽지 않는데 이 내성균을 제거하는 데에 2030사의 효과는 탁월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재가동된 지 1년 만에 드디어 신물질을 찾아냈다. 그 성공을 확인하는 순간 홍 박사는 동료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다. 그러나 성공을 즐기기엔 아직 일렀다. 신약 개발팀은 즉시 동물 실험을 실시했다. 여기서 실패하면 2030사의 뛰어난 약효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이미 한 번의 쓰디쓴 실패를 맛본 연구원들이었다. 동물 실험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연구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다행히 실험용 쥐에서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해부 결과 내장도 깨끗했다. 2030사에서 독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대성공이었다. 드디어 신약 개발팀은 새로운 꿈에 도전한다. 미 FDA의 승인을 얻는 일. 그래야만 2030사가 신약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FDA를 통과한 나라는 신약 선진국이라 불리는 10개국뿐이다. 신약 개발팀의 도전이 성공하면 한국이 11번째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신약개발팀 앞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장벽, 미 식품의약품안전청 FDA였다. 신약개발팀은 먼저 제휴사를 찾아 나섰다. 제휴사 선정은 김인철 박사가 맡았다. 김인철 박사는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임상시험의 경험과 막대한 비용, 이 두 가지를 얻는 길은 제휴를 하는 방법뿐이었다. 항생제 분야에서 세계 최대 기업인 스미스클라인 비첨사. 비록 제휴를 먼저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김인철 박사는 2030사에 대해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신약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좋은 물질을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은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물질 개발 후 기대에 부풀었던 신약 개발팀으로서는 뜻밖의 결과였다. 세계 30대 제약회사에 보낸 제휴 요청이 모두 거절당했다. 제휴사의 반응이라기보다 잘 만나주려고 그러질 않죠. 처음에는.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낸다든가. 그 당시엔 이메일보다 팩스로 많이 보는데 팩스를 보낸 대부분 답이 없죠. 예상치도 못했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신약개발팀은 미국에서 추현성 박사를 스카우트한다. 제휴사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김인철 박사와 추현성 박사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세계적인 석학의 이름으로 2030사의 효능을 홍보하게 하는 것이었다.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럼 혹시나 뭐 킴 박사님 뭐 다른 교수분 그래서 사실은 몇 사람 또 연락을 해봤거든. 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주목한 인물은 존스 박사. 존스 박사는 미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2030사를 홍보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즉시 미국 아이오와주로 향했다. 일단 존스 박사를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존스 박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존스 박사에게 2030사의 샘플을 보여주고 내성균 실험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약 개발에 전통이 있는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연구 의뢰가 오면 그쪽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개발 경험이 없는 곳과 일을 했을 때는 매우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2030사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동안 존스 박사의 의심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존스 박사는 신약 개발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030사에 대한 내성균 실험을 실시했다. 2시간 후 존스 박사 눈앞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처음에 결과를 보고 뭔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30사의 효과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재실험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퀴놀론계 항생제 중에서 가장 약효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존스 박사는 2030사의 효능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2030사의 실험 결과를 세계적인 제약학회로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2030사의 효능을 인정하는 존스 박사의 보고서가 각종 학회지의 지면을 장식했다. 전략은 적중했다. 존스 박사의 발표 이후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다. 세계 각국에서 제휴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다. 신약 개발팀이 선정한 파트너는 세계적인 항생제 회사인 스미스클라인 비첨사.
몇 달 전 신약개발팀의 제휴 요청을 냉담하게 거절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그러나 예전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최현성 박사를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는 더없이 호의적이었다. I'm very glad. 그 책상 위에 그 영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우리 연구원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세계적인 제약회사랑 그렇게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우리 제품을 가지고 그 외국의 큰 회사랑 동등한 수준에서 한번 같이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죠. 그때는. 신약개발팀이 FDA 기준에 맞는 원료 공장을 건설하고 스미스클라인 비첨사에서 임상시험을 맞는 조건으로 제휴가 성사됐다. 이로써 신약개발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한 고비를 넘긴 신약개발팀에겐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다. 약 제조 공장을 건설해야 했다. 제약 공장은 독특한 제조 시설의 노하우가 집약돼야 한다. 경험이 전혀 없는 신약개발팀으로선 국내 제약회사의 공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런데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선뜻 나서는 제약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FDA 기준에 맞춰 기존의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남은 방법은 한 가지, 직접 공장을 짓는 것이었다. 문제는 150억의 건설 비용. 남두현 박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스미스클라인 비첨사와 담판을 짓는다. Are you absolutely sure about this? Absolutely. We can make it. 1.5 years enough. The plan is so perfect. 설득에 성공한 남두현 박사는 즉시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야간 작업이 계속됐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도 2년 넘게 걸리는 공장 건설을 신약개발팀은 약속대로 1년 반 만에 끝냈다. 한편 스미스클라인 비첨사도 1, 2차 임상시험을 무사히 끝내고 3차 임상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전 세계 9,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임상시험에는 모두 200kg의 시약이 필요했다. 200kg의 시약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공장이 가동됐다. 이렇게 대량의 물질을 만들어 보기는 연구원들도 처음이었다. 그렇게 시약을 완성해 갈 무렵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 소식을 듣고 남두현 박사가 달려왔다. 투명한 색이어야 하는 시약이 누렇게 변질돼 있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중요한 실험이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 전체 이 과제가 중단되거나 아주 그냥 어떻게 그만둬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럼 뭐 아주 갑갑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이죠. 신약개발팀에게 닥친 또 한 번의 커다란 고비. 과연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연구소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상물질의 원인을 찾는 데 전 연구원이 총동원됐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지난 8년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특히 원료 공급을 맡은 연구원들에겐 하루하루가 초조함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밤샘 작업이 계속됐지만 좀처럼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말하는 총알이라 그러는데 총알을 주지 못하면 싸움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제 도대체 뭐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냐. 비상체제에 돌입한 지 3개월째. 드디어 20304가 공장에서 변질된 이유를 찾아냈다.
그 원인은 바로 가열 온도였다. 적은 양을 가열할 때의 온도를 200kg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같은 온도를 적용해도 식는 온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린 것이다. 연구팀은 다시 2030사 제작에 들어갔다. 3차 임상시험을 한 달 앞둔 시점, 9,000명의 환자에게 제공할 2030사 시약이 만들어졌다. (3차) 임상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전 세계 40여 개국 9천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이었다. 1, 2, 3차의 임상시험을 모두 2년 반 만에 완료했습니다. 환자만 모두 10,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임상시험을 끝낸 것은 제약업계의 기록이었죠. 신약개발팀은 스미스클라인 비첨사와 함께 신약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FDA로부터 이듬해 5월 사전 실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신약개발팀은 실사 준비단을 구성하고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미식품의약품안전청 FDA 시사단이 언제 어떤 질문을 해오더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나갔다. 만일 이 사전 실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약 승인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다. 예상 문제를 갖다 한 1,500개 정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철저히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검토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다른 그룹들이 이쪽 그룹에서 만든 예상 문제집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다른 그룹이 또 체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6달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FDA 실사가 시작됐다. 실사단은 먼저 공장 실사에 들어갔다. FDA 기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들은 라인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했다. 다음은 물질 개발과 임상시험에 대한 실사. 8년 동안 진행된 연구 자료를 훑어보며 실사단은 아주 사소한 실험에 사용된 물질까지 확인했다. 6개월간의 합숙 훈련 과정에서 미리 예상 답변을 준비해둔 신약개발팀은 실사단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실사단은 이번엔 서류에 적혀있는 실험 결과가 맞는지 계산기로 일일이 소수점까지 확인했다. 초긴장 속에 이루어진 2박 3일간의 FDA 실사는 별다른 지적 없이 무사히 끝났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FDA로부터 신약 승인에 대한 최종 통보가 오기로 한 날이다. 추현성 박사는 99%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 확신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FDA는 승인 유보를 통보해왔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 앞에 추현성 상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항생제 복용 시에 흔히 나타나는 발진을 무시했던 것이 승인 유보 판정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What? The drug project? What happened? FDA 승인을 향해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던 스미스클라인 비첨사가 제휴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No, that's impossible. What? 백여 명의 연구원이 10년 동안 기울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성공의 문턱에서 맛본 좌절은 신약개발팀에게 깊은 패배감만 안겨주었다. 아마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 큰 그런 시장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다음에 SB사에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과연 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100%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도 멈춰섰다. 연구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이제 우리 팀을 다 모아놓고 이제 거의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저를 믿고 따라와 줬는데 다 내가 챙기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광 아들랑 다시 만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심정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약개발팀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한 것은 홍창룡 박사의 소식이었다. 2030사를 개발한 홍창룡 박사가 뇌종양으로 쓰러진 것이다. 홍창룡 박사의 투병 소식은 신약개발팀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쓸데없이 돈만 낭비한다는 사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팀은 FDA 승인에 재도전할 것을 결정했다. 스미스 클라인 비첨사로부터 임상시험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신약개발팀은 추현성 박사의 주도 아래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착수했다. 신약개발팀은 6개월 만에 A4 용지 10만 장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사실 FDA가 승인 불가라는 것은 뭐 영원히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부족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뭐가 부족한 자료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됐고 그 자료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다시 재도전하느냐 하는 그게 빨리 우리가 우리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도전 목표 시한은 2002년 10월. 이제 남은 일은 FDA가 문제 삼았던 발진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발진에 대한 추가 연구와 자료 보충을 위해 물질개발팀이 다시 실험실에 불을 밝혔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홍창룡 박사였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몸이었지만 홍창룡 박사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왔다. 글씨를 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홍창룡 박사. 뇌종양으로 그의 육체는 점점 허물어져 갔지만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동료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홍 박사를 포함해서 그 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실험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영어로 그래가지고 항상 이 개발 쪽을 측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언제 아무리 바빠도 요청을 하면 항상 시간을 내 가지고 밤낮으로 그런 어떤 연구를 해서 추가적인 필요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든가 그런 어떤 열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개발팀은 두 번째로 FDA의 문을 두드렸다. 신약개발팀의 재신청을 받아들인 FDA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약 심사회의를 개최했다. 의학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2030사의 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긴장과 초조 속에서 연구원들은 심사단의 표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18명 중 1명 기권, 17명 찬성. 신약 개발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연구원들은 세계 최고의 장벽 FDA를 통과한 것이다. 세계적인 신약. 그것은 100여 명의 연구원들이 12년 동안 기울인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3개월 후
홍창룡 박사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약개발팀과 함께 실험실을 지켰던 홍창룡 박사. 그는 신약 승인의 기쁨을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굉장히 고맙고 미안하다 그러셨죠. 같이 끝까지 일을 못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미안하냐. 이렇게 열심히 일은 했는데 내가 그랬는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죠. 인간적인 마음. 굉장히 고맙고 미안하다. 그게 제가 가슴에 평생을 간직해야 될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진실한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최수정 박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 약을 만들어준 홍창룡 박사입니다. 이 두 분 외에 저한테는 2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2명의 연구원은 이 과제가 중단되고 제가 시리에 빠졌을 때 후배지만 비록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열심히 일해준 사람입니다. 신약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신약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12년 동안 100여 명의 연구원이 묵묵히 신약을 향해 달려왔다. 그들의 집념은 위기를 기회로,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그들은 해냈다. 한국 제약사 10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만든 신약이 300억 불 세계 항생제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픈 환자들한테 약으로 정말 쓰이는 걸 제가 제 평생 볼 수 있기 때문에 (1%를) 보기 위해서 100%의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이걸 기반해서 다시 많은 우리가 또 모르는 길을 갈 겁니다.